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장 드디어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장중에 2000선까지 이탈했던 코스피 맞나 싶습니다. 오늘 결국 2040선도 장중에 돌파하더니 2037포인트로 끝을 냅니다. 기관이 순매도하긴 했지만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지속해줬고요. 무엇보다 어제 판 개인들이 한을 풀면서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또 연고점을 쓴 날이 됐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코스닥도 하루 만에 500선을 회복한 날이었는데요.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연평도 사격 훈련 소식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연고점 행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2040선까지 디뎌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6포인트 오르면서 20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2030선 중반에서 출발했는데요. 어제 불안감에 주식을 팔았던 개인 쪽에서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30선 초중반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2030선 후반에서 오르다가 2043포인트라는 새로운 장중 연고점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감은 2030선 후반 정도에서 마감됐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370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800억 원 정도 거세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오르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원두 환매 압력이 나타나면서 4,200억 원 정도 큰 폭으로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8포인트 오르면서 5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505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506포인트와 508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은 아직 등을 돌린 상태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44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오늘장 관망하는 가운데 4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는데요. 38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5전 오르면서 1,155원 15전에 마감했습니다. 출발부터 1,150원대 중반에서 출발했는데요.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무디스에서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존 리스크까지 불거진 가운데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위안화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폭 키우면서 1,15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서 환율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93만 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철강주 강세 보이면서 포스코가 5% 급등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조정받았고요.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약한 가운데 삼성생명이 6거래일 만에 올라봅니다. 한국전력이 다시 반등하면서 2% 올랐고요. SK에너지가 5% 급등하면서 시총 12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새삼 다른 분위기인데요. 셀트리온이 3%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되고요. 서울반도체보다는 포스코 ICT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 올랐습니다. 반면 메가스터디는 외국계 청구 동안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서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SFA도 오랜만에 오르면서 3%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상승을 이끌었었던 조선주와 금융주들은 주춤한 가운데 새로 곁든 업종들이 있습니다. 철강주였는데요.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 중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포스코도 5%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화학주들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신고가 경신 랠리도 이어졌는데요. LG화학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SK에너지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토남석유부터 SK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호남석유는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지만 정유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IT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팽팽한 가운데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LG전자가 1%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1%대로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까지 많이 올랐었던 조선주들과 금융주들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쓴 이후에 약세로 돌아섰고요. 현재는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만이 빨간불을 유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융주 분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주와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52주 신고가 쓴 이후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권주 가운데서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신고가 오른 이후에 약세로 돌아서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 소식에 따라서 현대그룹주들은 상승했는데요. 현대건설이 7만 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현대그룹주들은 빨간불로 마감되고요. 하지만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조정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잠시 쉬어간 이후에 다시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르는 만큼 펀드 환매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오늘 투신권은 1,500억 정도 팔았네요. 그나마 연기금이 한 800억 이상 정도 사준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 미리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또 연고점인데 올해 안에 2,100까지 갈 수 있으려나요? 일단 오늘장 특징부터 추려주시죠. 예, 일단 어제 장중에 부각되었었던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연고점이 경신된 모습입니다. 어제 대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장 막판에 환율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또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그 VIX 지수도 어제 상당히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이 좀 예상이 되었었던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 좀 펼쳐진 게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또 외국인 매물이 장 초반보다는 좀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지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집권주들이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철강 업종이 거의 5%에서 7% 가까운 그런 포스코가 5%가 넘게 상승할 정도로 기관에서 1,900억 넘게 거의 철강 업종만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4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76 종목으로 최근에 지수는 올라도 상승 종목 수는 200개도 안 되는 날도 몇 번씩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런 강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개인이 오늘 매수의 주체로 거의 4천억 가까이 나서면서 좀 그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종목들의 심리가 많이 살아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개인 매수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한 440억 정도 매수를 하였는데 코스닥 상한가 종목이 29개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이 779 종목이고 그만큼 개인 중심으로 오늘 일시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수를 만들어가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추세는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업종과 종목별 강도 그런 종목별 시세는 기관이 단기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좀 장이 많이 펼쳐졌다라는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철강주들 그리고 정유주들 일부 화학주들까지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이었는데 또 좀 눈여겨보실 것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좀 소외되었었던 유통업종이나 그런 내수업종들도 오늘 한 2~3%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조선주나 증권주, 은행주 정도를 빼고는 거의 시장에서 부각되는 업종이 이번 주에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 대형주 중심에서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오늘도
많이 매수한 게 이제 철강 업종인데요. 1962억을 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업종이 운수창고 업종인데 145억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에서 자꾸만 시장의 양극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도 업종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지수는 계속해서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장세가 계속 좀 업종 순환매가 빠른 속도로 또 급하게 기회를 주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증시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향성은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은 또 뉴욕 증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간밤에 뉴욕은 사실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만 빠졌는데요. 빠진 원인이 유럽발 불안인데 독일, 프랑스 하면은 유로존에서 믿을 만한 국가인데 프랑스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이 또한 강등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AAA를 지금 프랑스에 매기고 있는데 이쪽이 좀 강등될 수도 있다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어제 프랑스 CDS 프리미엄이 106.47호로 전일 대비해서 3.88%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거 리먼 사태 터졌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피그스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관련해서는 1월 달까지 계속 잠재된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럽 쪽은 안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 미국의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소비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은 괜찮은데 오히려 유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그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중국의 긴축과 유럽 쪽의 그런 재정 위기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눈여겨서 보실 것들은 뭐냐면은 한 2월, 3월 정도에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2달 동안 1,400억 유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게 1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되면은 지금 지난번에 유럽 안정기구 도입 합의가 되었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유럽 그 기금의 추가 증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었고 또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U 예산 동결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삐끗하면은 순식간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이머징 증시가 워낙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머징 증시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 쪽 분위기는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월달이 됐든 2월달이 됐든 한 번 정도는 좀 올해 5월처럼 큰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쉬어가는 그런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라는 것들을 계속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장 전략을 어떤 식으로 대비책을 서해볼 만한지 그 얘기를 해보죠. 철강주 내일 시초가에 잡으면 괜찮은 가격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놓친 부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94만 원까지 가면서 종가 기준도 사상 최고가 냈거든요. 내일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IT도 한 번쯤 제대로 된 매기를 받을 법도 한데 뭐가 내일은 오를까요? 일단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기관이 결국 업종이나 종목별 시세는 기관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해놓은 가운데서 기관의 수급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시초에서 잡지 못하면은 상당히 거의 소외되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고요. ADR 지표나 코스닥 지수 상대 강도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업종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특히 최근 들어서는 투신권보다는 그런 자문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포트가 집중되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종목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연말을 앞두고 기관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업종별로는 수익률 관리를 좀 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찾는 것이 가장 맞는 전략인 것 같고, IT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실적 전망이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말 소비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고, 또 삼성전자가 연중 신고가 사상 최고가 계속 갱신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좀 따라온 느낌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펀더멘털이 떨어지는 IT들은 이미 지금 기관에선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줄이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IT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오늘 또 마침 좋아지기 시작한 업종이 화학업종과 또 유통업종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학정유와 유통업종을 내일 좀 단기적인 관심주로 좀 관심 업종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오늘 종가 한 4시 정도 넘어서면은 기관의 수급이 체크가 될 텐데,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 이후 대북 안보대책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주재하며 관계 장관들과 함께 대북 대응 및 위기대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센터 개편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성탄 트리 모양의 등탑 점등식을 하는 애기봉 일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 심리전으로 보고 극히 꺼려하는 애기봉 등탑 점등식은 오늘 오후 5시 45분에 열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분양 임대 아파트로 택지 조성이나 주택 건설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건설 비용의 일부를 민간 자금으로 충당해 유동성 위기에 놓인 LH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를 공공으로 하면서 현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까지 대토 및 환지 보상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올해 74,543원에서 78,941원으로 4,4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69,700원에서 73,800원으로 4,112원이 인상됩니다. 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19명 이하인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 5일 근무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사업장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됩니다. 또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집중 시행해 주 40시간 근무의 원활한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037포인트. 지수 선물 역시도 연고점을 또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이 같은 행진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